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새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증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내일 쉬는 날이다 보니까 내일 것까지 미리 오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오늘의 경제 소식 뭐가 있는지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첫 번째입니다. 오랜만에 2차 전지가 올랐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왼쪽에 보다시피 오늘 LG엔솔이 바닥에서 4%나 올라가며 시즌 제 35호 저점 신호가 나타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 또 싱숭생숭하긴 합니다. 꼭 투자자라면은 그 마음속에 하나씩은 있지 않겠습니까? 저점에 한번 잡아보고 싶은 그 마음.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서 이렇게 조금 강한 양봉이 나타나면은 눈길이 안 갈래 안 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 이유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유를 보자면은 일단 양극재 수출이 조금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물론 뜨겁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저점이 다가오는 거 아닐까 이런 기대가 나온 거겠죠. 게다가 이 소식도 좀 컸을 것 같네요. 워렌 버핏이 묻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옥시덴탈과 함께 리튬 개발 합작사를 설립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자 야 결국은 이게 다 좋아지지 않겠니? 요런 얘기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오늘 왼쪽에 보는 LG엔솔뿐만 아니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삼성, SDI 등 많은 2차전지 주가 바닥에서 적게는 4%, 많게는 10%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대로 이제 긴 잠을 끝내고 일어나서 슬슬 앞으로 나아갈지 아니면 또다시 잠꾸러기처럼 자러 갈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바로 급등은 하지 않더라도 이제는 제발 좀 바닥을 다져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코스피 코스닥 지수도 충분히 상승으로 방향을 돌릴 수도 있겠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2차전지 대표 주자라고 말할 수 있고, 요즘 들어서 2차전지 관련 리포트를 보면은 항상 먼저 꺼내는 게 이 삼성 SDI와 포스코 퓨챔인데요. 요 두 개의 월봉을 한번 보자면은 최근 한 5년간의 차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 때 엄청나게 올랐다가 지금은 상당히 많이 조정을 받은 모습. 특히 삼성 SDI는 고점 대비 반토막 넘게 나 있는 상황.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입니다. 반토막 넘게 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최근 들어 차트 빨간색 박스를 보시면은 몇 개월째 오른쪽으로 기어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긴 합니다. 과연 여기가 저점일지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전망이 조금 안 좋다고 하는데요. 글로벌 투자원은 구겐하임에서 테슬라의 하락 가능성을 경고하며 매도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안 좋다라고 말한 이유가 뭔가? 테슬라의 자율주행 비전을 시장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목표가를 126달러로 낮췄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공부했다시피 최근 테슬라는 자동차 판매에 대해서 살짝 그 꿈을 접고 그 대신에 FSD 테슬라 자율주행을 미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하지만 구겐하임이 봤을 때는 투자자들이 거기에 별로 집중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 결국은 테슬라의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것도 안 좋습니다. 2분기에도 전기차가 안 팔릴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하는데 현재 월가에서는 평균 45만 대 이 정도를 전망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40만 대로 수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컨센이 깨졌다라고 말할 수 있어서 테슬라 주주분들은 또 마음이 싱숭생숭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왼쪽에 보다시피 테슬라가 좀 오른쪽으로 기어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당장 다음 주인가요? 6월 13일 그때 테슬라의 주주총회가 있습니다. 또 그때가 되면은 그 언어의 마술사 아니겠습니까? 일론 머스크. 또 어떤 호재가 나타날지, 그리고 자율주행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타날지 보도록 하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주가가 급등할 수 있을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8월 8일에는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공개가 되는데 그런 기대감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테슬라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밤 사이 미국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하지만 그 안을 좀 들여다보면 조금은 답답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제 발표된 게 있는가? 바로 4월 구인 건수가 발표가 되었는데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고용 시장이 조금 식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러한 분위기로 해석이 되었고,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이 정도는 뭐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야, 금리 인하하겠다. 요렇게 봤겠지만 최근에는 또 배드 이즈 배드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제 미국 국채 금리가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동시에 그 다음에 또 침체에 대한 걱정도 같이 나오며 증시는 뜨겁지는 않았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 와중에 오르는 놈은 올랐습니다. 바로 엔비디아. 엔비디아는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제 애플과 엔비디아의 시가총액 격차가 260억 달러밖에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분위기가 조금만 더 이어지면은 아마도 6월 달쯤에는 혹시나 역전될 수 있을지도 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하지만 미국 증시 곧 더 하락할 거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밈 주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 밈 주식으로 대표되는 게임스탑의 주가가 들썩들썩하고 있는데 그런데 JP모건의 수석 전략가 중에 한 명은 이렇게 밈 주식에 투기 자금이 늘어나고 기승을 부리는 것은 증시가 그만큼 취약하다, 오를 게 없기 때문에 여기로 돈이 가는 거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 시카고 PMI가 4년 만에 최저까지 떨어진 점, 실업률이 올해 들어 3.9까지 늘어난 점, 그리고 방금 전에 봤다시피 고용지표가 또 나쁘게 나온 점 등등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경제 상황은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데 주식은 여전히 높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게다가 이 와중에 밈주식까지 급등하다 보니까 경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S&P 500을 4200으로 제시, 지금보다 20% 넘게 급락할 수 있다는 건데 진짜로 그렇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고 그리고 밈주식이 급등하면 증시가 고점이다라는 이야기는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막 증시가 올라가다 못해 이거 더 이상 오를 게 없는데도 증시가 계속 위에 머무를 때 꼭 그때는 우선주가 갑자기 급등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거의 보지도 못할 그런 기업들의 우선주, 그 친구들이 막 상한가를 가는 그런 랠리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리고 또 보통은 그런 흐름이 나타나면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점 치고 떨어지는 모습도 나타나더라고요. 아마도 우리나라 우선주랑 미국의 밈주식이랑 조금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을 잡은 게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GNI인데요. 요 친구가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잡았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일본 말고 세계로 눈을 돌려도 세계 6등까지 올라간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하네요. 자, 물론 일본을 따라잡은 이유 중 하나는 일본이 초엔저 상황이다 보니까 달러로 계산되는 GNI가 축소된 영향은 존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뭐 그럼에도 역전은 역전이겠죠. 그리고 한국의 1인당 GNI 국민소득 같은 경우는 36,194달러, 한국 돈으로 5천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을 봤을 때 충분히 잘 사는 나라인 것 같은데 이거 증시, 증시는 왜 이러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다음입니다. SM, 루머 강경 대응하겠다. 어제 장 막판 갑자기 SM이 마이너스 8%나 하락하는 일이 있었죠. 그런데 그거는 시장에 한 루머가 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SM은 바로 사실무근 강경 대응 선포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루머가 어떤 거였나요? 남자 아이돌 그룹에서 유흥업소를 출입했다는 내용이 나왔고 그리고 뭐 어떤 사진 같은 게 공개가 되었는데 그 사진 안에 마약으로 보이는 그러한 봉다리가 보였다. 이러한 터무니없는 내용이 돌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언급된 과거 옛날 아이돌도 있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 바로 해명을 했다고 하네요. 자신은 후배 아이돌들과 연락처도 없다며 사실 무근의 힘을 보탰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SM은 5%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으나 어제 하락은 전부 다 되돌리지는 못했네요. 다음입니다. 전력 설비 무조건 오는 미래는 맞는데 그렇게 안 죽을 것 같던 전력 설비가 6월이 되면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월이 바뀌면서 기존 주도주가 다른 쪽으로 좀 넘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고 또 그 중심에는 새로운 거대한 테마 석가모니 이 테마가 생겼기 때문이다라고도 말을 해볼 수 있겠네요. 돈이 이동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력 설비 이렇게 뭐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친구들은 테마주가 아니죠. 실적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녀석들이고 그리고 또 LS 일렉트릭, LS 등은 다음 MSCI 편입 기대감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지난 MSCI 편입 기업들 알테오젠, HD, 현대일렉트릭 이 친구들은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 좀 조정을 받는 21선까지 깨고 내려가는 LS 일렉트릭 등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눌림목에서 잡아볼 만하다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한번 기대분들도 전력 삽입이 꽤 많이 내려왔는데 언제 내가 좀 사볼까라는 고민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대장주애들 또 보도록 할까요? HD 현대일렉트릭과 일진전기 이 친구들 오늘 상태가 좋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일단은 21선을 깨고 내려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61선이겠죠. 61선 지지하는지 아니면은 워낙 강한 섹터다 보니까 61선은커녕 가기도 전에 돌아온 건 아닐지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SMR 기대감은 여전합니다. 6월 들어 많이 하락한 원전, 그러나 좋은 소식은 여기서도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요. 일단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미국 내 빅테크 기업들은 에너지를 자체 조달해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안은 기업들이 SMR을 공동 구매해서 전력수를 충당하자 이러한 제안도 있었다는 걸 밝혔는데요. 물론 원자력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고려한다고 합니다. 지열 발전 등 다른 방법도 같이 고민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SMR을 얘기했다는 거 충분히 좋은 소식이 앞으로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이 소식도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1호 SMR이 대구에 온다라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추가 소식이 나타날지 그리고 또 거기에 주가가 반응할지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유가 전망이 조금은 다르다고 합니다. 이틀 전에 WTI 가격이 하루 만에 3% 넘게 하락했는데요. 그때 그 이유는 오펙 플러스 정례 회의에서 감산 기한을 연장하기로 하긴 했지만 자발적 감산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하면서 유가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유가가 이렇게 하락하다 보니까 에너지 관련주가 덩달아 하락하고 있고 방금 전에 봤다시피 원전 관련주, 전력 설비 관련주 그 친구들도 같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친구들을 보려면 유가의 전망이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앞으로 유가 오를까요 내릴까요? 일단 당연히 정답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일단 하락한다라는 뷰를 보자면은 순차적인 증산으로 유가는 점진적 약세를 띌 것으로 본다라고 하며 또한 미국과 중국에서 이제는 수요 둔화가 나타날 것 우리가 처음부터 봤던 소식이랑 이어지죠. 미국 경제가 조금 둔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타나다 보니까 야, 경제가 둔하면 유가도 아니 그 원유도 잘 안 쓸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타나고 결국은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 유가는 더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현재 휘발유 재고가 좀 높게 나오면서 유가가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그런데 이거는 미국의 비축유 방출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글로벌 원유 공급 여건이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어서 다시 또 유가는 90달러로 향해 갈 것 요런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결국은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과연 유가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그리고 유가가 반등을 할 때쯤에는 우리가 전력설비 관련주나 아니면 에너지 관련주를 관심 있게 또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랜저 2025 버전이 출시. 그랜저의 연식 변경 모델이 출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옵션은 좀 변경이 되었다고 하며 그럼에도 가격 인상은 25만원 정도로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최소화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가격이 얼마인가? 가솔린 2.5 모델은 3,768만원부터 시작, 하이브리드는 4,291만원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소식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이번 달에 아이오닉 9이 드디어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이번 달 말 부산 백스코에서 2024 부산 모빌리티 쇼가 개최가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소문만 무성한 아이오닉 9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참고로 아이오닉 9은 EV9과 동급 모델이며 당연히 전기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높다고 하는데 하지만 걱정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최근 전기차 시장이 좋지 않고요. 그리고 EV9은 이미 작년부터 판매 부진을 겪고 대폭 할인 판매를 했던 경험이 있어서 과연 판매량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아이오닉이 그 현대차의 디자인이 조금은 부족하지 아니 특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아의 EV9이 그렇게 이쁘게 나왔는데 과연 그 수요를 땡겨올 수 있을까? 이 부분도 볼 필요가 있다고 하네요. 자, 과연 아이오닉 9 어떤 디자인으로 나올지도 많은 관심을 받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야, 오늘 난리가 났습니다. 시멘트가 오르네요. 역시 주식을 하려면 IQ가 아니라 EQ가 높아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 말 있지 않겠습니까? 국장에서 살아남으려면은 태풍 노루가 왔을 때는 당연히 노루 페인트를 사야 된다. 요런 말도 있는 게 바로 국장인데 오늘은 뭐가 올랐나 봤더니 바로 시멘트 관련주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뭔가 바로 석가모니 관련주라고 하네요. 자, 석유 탐사 시추를 할 때 유정이 붕괴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소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근처에다가 케이싱, 그 다음에 시멘팅 작업이 필수인데
여기에 시멘트가 반드시 쓰인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뭐든 관련주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데 어쨌든 왼쪽에 보다시피 상한가에 간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과연 금요일에는 또 어떤 창의력 있는 기대주가 나타날지 한번 또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삼성전자 오늘 3% 그래도 반등 성공했습니다. 어제 장 끝나고 나온 소식이죠. 젠슨 황이 삼성전자 HBM 퀄 테스트에서 실패가 아니다 이런 언급을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도 반등을 시도했습니다. 한때 기존들 아시다시피 HBM 발열 테스트에서 실패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며 삼성전자 주가도 하락한 바 있었는데요. 하지만 반대되는 소식이 나오자 다시 반등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PSK홀딩스, 네오셈, DI 등 여러 반도체 주들이 빨간불, 거터양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숲 121선 지지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숲에 대해서 목표가 17만원을 제시를 했는데요. 무려 50%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나저나 숲이 뭔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기업이 바로 아프리카TV에서 사명 변경을 한 기업이죠. 자, 그렇다면 숲, 이 친구가 왜 좋은가? 바로 일단 6월 5일 오늘 글로벌 출시를 한다고 하고요. 태국과 동남아에 진출을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또한 실적도 좋습니다. 올해는 전년비 매출 22%,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30% 증가를 예상한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올해 펀은 13 수준이라 절대 비싸다고는 말을 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과연 앞으로 50% 이상 상승할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라인 다운로드 수 역대 최대. 한국에서는 라인이 그렇게 유행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 일본과 대만 등 해외 시장에서는 선점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 다시 다운로드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네요. 최근 1개월 동안 6만 명 이상이 다운받으며 카카오톡 신규 설치 건수를 추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수를 본다면 라인 출시 후 역대 최대라고 하니까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말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갑자기 라인을 찾는 이유가 뭔가? 바로 일본 라인 야후 사태 때문에 라인이 한국 거구나 라는 인식 플러스 거기에 대한 관심이 향상되었고 그리고 카톡이 최근 또 두세 번 터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럴 거면 라인 쓰고 말지 이러한 현상도 나타났다고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카카오톡을 대체하기에는 너무 미약한 움직임이라고 하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이거는 좀 많이 안 좋은 소식이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신약 개발 기업 셀리버리 아마도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코로나 때 그 시국이죠. 그때 10만원까지 갔던 그 기업인데 지금 가격은 6,600원이고 그 다음에 또 거래 정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죠. 셀리버리는 작년 초에 거래 정지가 되었고 상장 폐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참고로 상장 폐지 사유는 감사 의견 거절 때문이며 거기에 매출액이 3억 미만을 기록하며 상폐 사유가 더 추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가 이해가 안 가죠. 매출액이 3억도 안 되는 거면은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얘기를 분명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또 여기서 또 시끌시끌한 이유는 당시 대표는 주주들에게 무릎까지 꿇으며 1년의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는데 그런데 올해 1분기에도 영원의 매출액을 기록하며 결국 또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셀리버리는 상폐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노력하고 있어요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런데 매출액이 0원인 상황에서는 뭘 해도 의미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쨌든 주주분들이 혹시나 계시다면은 상황이 많이 안 좋지만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방산주를 사야 되나? 9.19 남북 군사 합의가 효력 정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대북 확성기 플러스 군사 훈련 등이 분명 나타날 수 있겠는데요. 빠르면 이달 말쯤에 백령도 등에서 사격 훈련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며 이는 무려 6년 만의 훈련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북한의 반격 나타날 가능성 매우 높겠죠. 과연 빅텍이라는 기업이 오랫동안의 잠에서 한번 깨어나서 또 질주를 할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휴장이고 금요일날 장이 열리고요. 그리고 또 내일 또 같이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